첫 번째 이슈는 아스트라제네카 CEO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CEO가 백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경쟁사들과 마찬가지로 백신을 2차례 투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능을 알 수 있는 성공 공식을 발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투약 용량에 따라 이제 효능 편차가 일어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 논란을 딛고 좀 자신감을 좀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백신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덕분인지 오늘 뭐 관련주들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소폭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진매트릭스, SK케미칼 등등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 뭐 지금 이게 왜 좀 딜레이 됐나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지난번에 뭐 이제 두 번째 투약을 했을 때 용량을 좀 조절해서 적게 투여를 했더니 이게 우연히 그런 거죠. 예, 그랬는데 그게 효과가 더 좋았고 네. 오히려 정량을 다 맞은 게 오히려 좀 안 좋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확한 용량을 뭐 1차, 2차를 어떻게 투여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그 이유를 깨달았다라는 부분이고 알아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모더나나 이제 그 화이자 관련된 이슈는 좀 어느 정도 종료가 돼 있고 이미 이제 진행 중인 거죠. 그러면 이제 진행 중에 오히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사례들이 더 나올 수 있는 반면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은 기대감이고 그다음에 이제 1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뭐 영국에서는 접종을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아스트라제네카 자체가 영국 회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월에서 3월 사이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실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인도 정부도 승인을 곧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보면 인도에도 공장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뭐 종목들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돼서는 뭐 당연히 대장은 SK케미칼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뭐 진매트릭스나 뭐 유나이티드 제약, 뭐 그다음에 뭐 에이프로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좀 약간 좀 그 변방 쪽에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라기보다는 뭐 간접적인 수혜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승인이 나고 본격적으로 투약되기 전까지는 SK케미칼의 주가가 더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주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은 결국에는 이제 뭐 같이 가다가 오히려 좀 빨리 부러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거 관련된 투자를 하실 거라고 하면 사실 SK케미칼에 주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종목 자체를 보더라도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뭐 상장 이슈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다음 부담 없이 40만 원 밑에서는 뭐 매수해봐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 중에서도 핵심주, 대장주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SK케미칼에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40만 원 지금 아래 현재 주가가 38만 원 8,500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전문가님이 그 DB 반도체 이슈 얘기하면서 DB 반도체가 좋다라고 했는데 다음날 바로 날아가 버렸거든요. DB 하이텍. 예. 그죠? DB 하이텍 그죠? 네. 네. SK케미칼 지금 40만 원 아래에 있는데 그러면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한 40 전고점 부근까지는 뭐 충분히 볼 수 있는 박스권 매매 형태가 나올 텐데 뭐 이제는 좀 승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박스권을 좀 돌파하지 않겠나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뭐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도 한번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오히려 이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돼서 백신이 뭐 이게 1년의 효과를 낼지 뭐 6개월만 효과를 낼지 그건 아직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6개월 단위다라고 하면 더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1년이 되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오랫동안 주가가 좀 쉬었고 옆으로 좀 뭐 기간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도 만약에 생산이 되고 뭐 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꾸준하게 이제 향후에 이제 코로나 백신을 계속 맞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뭐 계속 더 주가는 상승을 할 수 있는 레벨은 충분히 있다. 뭐 지금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그렇게 부담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는 구간이다. 40만 원 아래에서는 언제든 진입이 가능하겠고 목표가는 우선 전 고점까지 45만 원까지 열어두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 역시나 또 코로나 관련해서 이번엔 치료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사용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셀트리온이 이번 주에 항체 치료제 조건부 승인을 신청합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에
나중에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장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모두 올라가는 가운데 특히나 셀트리온 제약의 상승 탄력도가 가장 좋습니다. 셀트리온이 뭐 항상 이제 요즘은 특히나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 뭐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예. 저한테도 문의 전화 계속 오는데 그래요? 예, 언제 팔아야 되냐, 맞아요. 관심 목표가는 얼마를 둬야 되냐, 뭐 그쵸. 다들 그렇게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게 걱정이고 맞아요. 또 안 없는 가지고 분들.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그러니까요. 뭐 네. 이런 부분일 텐데 음. 일단은 뭐 그거는 뭐 선택의 여부인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이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 CTP59죠. 예. 이름이 어려워서. 예. 그래서 59가 이제 승인 신청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주중에 아마 될 거다. 그럼 내일 아니면 모레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40일 이내에 이제 승인을 하기로 좀 규정을 바꿨습니다. 빨리 급하니까. 원래는 한 100일 정도 걸리는데 네. 그럼 식약처에서 한 40일 이내에 이제 승인을 할 예정이고 가격은 지금 40만 원 정도로 정해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의료보험 아마 국내는 아마 의료보험이 돼서 뭐 아마 의료보험 그 가격보다는 부담 좀 없이. 예, 부담 없이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는 이제 일단은 먼저 원가에 공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마진을 남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뭐 대부분이 조율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이제 판매 국내 승인도 중요하지만 국내가 승인이 나면 다음 달이나 뭐 늦어도 2월 초에는 승인이 나겠죠. 40일 이내니까. 그럼 승인이 나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아마 지금 문의가 계속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도 이제 전략적으로 국가와 상의를 해서 정부와 상의를 해서 뭐 보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좀 더 비싸게 판매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아마 이 승인 이슈 때문에 좀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고 뭐 내년 초에 이제 판매가 해외 판매까지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 주가는 중장기적으로는 되게 좋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승인이 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이제 승인이 나는 시점이 1차 매도 시점이 아닌가 싶고 뭐 관련해서 지금 뭐 그 이후에는 또 한 번 뭐 해외 판매가 나온다든지 한다면 또 다시 한번 랠리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그냥 굳이 뭐 언제 사야 되냐 그러면 뉴스가 나오고 빠지면 그때가 매수 기회일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지금이라도 산다라고 하면 뭐 이제 뉴스가 한번 나올 때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승인 뉴스를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지금은 뭐 굳이 이거를 언제 가격을 정하고 파는 것보다는 뭐 이슈가 나왔을 때 그때 오히려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유를 하신 분들은 이제 승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때가 1차 매도 시점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좀 조정을 받으면 그때 다시 또 진입이 가능하겠고 그러다가 이제 뭐 해외 판매가 본격화된다 또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 그때 또 다시 또 매도하는 그러한 전략을 쓰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슈가 나오면 목표가를 구체적으로 뭐 어느 정도다 설정하지 말고 이슈가 나올 때 매도하고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고 뭐 이러한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 셀트리온 그룹주를 근데 보면요 전문가님 셀트리온 제약이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조정이 없다 할 싶을 정도로 계속 올라가는데 셀트리온만 일단 40만 원 찍고 좀 내려왔다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잖아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셀트리온 그룹주 내에서? 저 뭐 아무래도 뭐 다 좋은데 문제는 시가총액의 이제 차이고 가장 가벼운 셀트리온 이제 가장 이제 시가총액이 낮은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요? 그 다음이 이제 헬스케어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저는 이게 이제 잊고 계신 게 있으세요, 다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항체 치료제 이슈로만 움직이고 있는데 셀트리온 최근에 이제 내년부터 뭐 다른 약도 뭐 슈미라도 사실은 유럽 판매 승인이 나 있고요. 내년부터 이제 판매가 본격적으로 되고 실적도 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거를 뭘 가리느냐 뭐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보다는 뭐 본인한테 맞는 걸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원하는 걸로. 예, 변동성이 큰 걸 원하시면 뭐 제약이 낫고 예. 그다음에 좀 안정적인 걸 원하시면 셀트리온이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간 정도면 헬스케어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어차피 또 새 회사가 합병 이슈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로 하나로 합쳐질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헬스케어가 좀 더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뭐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 부분에서는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일단 뭐 한 번씩 그렇게 뭐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겠나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본인의 취향대로 고르시면 되겠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좀 크게 먹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제약이 좋겠고 좀 안정적인 상승세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 셀트리온, 그 중간쯤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다 이렇게 제시를 드렸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전략을 활용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좀 현명하게 잘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을 메리츠 증권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